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문제집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우리 포인트 26번 재산세 대상 토지 구분 있죠? 여기부터 볼 차례입니다. 별표시 2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잖아요. 이 모든 토지를 똑같이 면적 똑같다고 부과할 수 없으니까 우리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나눴습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으로 구분했고요. 그저름들 그럴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지는 제가 기초과정부터 기본과정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지 또 예외적인 것들 이따가 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각각 분리해서 따로 과세하는데, 세율은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나눴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저율분리상 토지는 어떻게 되었냐? 007 빵이 자, 그 다음에 고율은 4%. 그래서 합쳐가지고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는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007 방위사 비례세율. 그래서 이렇게 했고, 007% 어떤 게 있냐 그러면 007%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농지, 목장, 또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빵위 프로는 어떤 게 있었냐? 공장, 염전, 그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인강구 수강생분께서 질문하시기를 최근에 지적법에서 터미널용 토지가 이게 잡종지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잡종지면 나대지 잡종지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 세법은 아직 지방세법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은 안 바뀌고 터미널용 토지는 빵 2%, 0.2% 저율비상 토지로 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는 뭐 향후 이제 법관에 이제 불이를 질시키기 위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올해 시험 볼 때까지는 어떻든 간에 지금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용 토지는 빵 2% 저율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007 빵이사 4%는 어떤 거예요? 자, 고율분리상 토지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분리상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분리상 토지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죠. 분리상 토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하고 마지막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하는데, 종합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가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 잡종지를 비롯해서요. 그 다음에 별도나 종합은 소유자별로 얘네들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세율 구조는 우리가 분비는 자, 종로에 갔더니 뭐다? 별로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세율도 이따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분리대상 토지 우리가 007% 저율비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부터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합니다. 거기 교재 121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분리대상 토지 보니까 007% 저율비상 토지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임야에서 동그라미 기억번 먼저 농지부터 봅니다. 자, 농지요. 전답과수원이에요. 토지 지목은 3개 지목인데 전답과수원인데, 그럴 때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토지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 유형이 달라지는데, 개인 소유 자격 농지하고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개인 소유 자격 농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토지용금 문제 풀 때 농지는 뭘 보고 푼다고 그랬어요? 예? 자, 농지 그 옆에다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는다? 위치. 그래서 농지는 있을 곳에 있느냐 위치를 봅니다. 그래서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고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되고 종합이 되고요. 그래서 농지는 위치를 보고 푼다. 그래서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게 표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농지가 군 읍면적 깡촌에 있어요. 그러면 깡촌, 군 읍면적은 모든 다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농지든 공장이든 목장이든 다 위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군 읍면적에 개인 소유 장농지가 있다.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분리. 그 다음에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으면 도시역 밖은 있을 곳에 있다고 봐요. 분리. 자, 시지역의 농지가요. 도시지역 내에 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내 농지는 법령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 농지의 하나여 조율 분리가 산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농지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분리. 근데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에요.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 그래서 농지는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이고, 있을 곳에 있으면 뭐가 되고? 분리.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기억하시면 되고, 과세기준련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그럼 뭐가 된다? 종합.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표 거기 교재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보시면 법인이나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종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직장 다니실 때 그 농지는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농사 짓는 게 주업이 아니니까. 자,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인데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종농, 매사농 이렇게 안 돼 있는 분은 거기다 머리 글자에 교재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종농, 매사농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사 짓는 게 주업이죠.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법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 올릴 때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보급용으로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종농, 매사농의 경우는 분리과세합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인데요. 거기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목장용지 보겠습니다. 목장은 여러분요, 자, 농지하고 달라요.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느냐, 법인 및 단체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목장은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물론 뭐 여기 보면 종농매산농에서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농사 짓는 게 주업이 아니라 가공하는 게 주업이니까 뭐가 돼요? 종합합산상 토지로 과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목장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 옆에다가 목장,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든 목장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목장은 토지용지 풀 때 거기 여러분이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위치 플러스 면적이, 얘는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따지죠. 네, 그래서 위치 면적을 다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목장이 군 읍면적이다. 깡촌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요? 분리. 근데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규면적 이내면 분리입니다. 근데 어디 있든 기준면적으로 초과하면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농지하고 위치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똑같아요. 있을 곳에 목장이 있다고 봐서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고 초과하면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토지용분제 풀 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좌우지간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고. 그 다음에 목장역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어요. 그럼 있을 곳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이요. 이렇게 해서 위치 면적 따라서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목장 종합이고,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목장이나 농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장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앞동네 어디로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종합합산이고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시험 만약 혹시 토지용 구분지를 직접 붙을 때는 이런 것도 나오거나 단서가 나오는데,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참고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디귿번 임야를 봅니다. 여러분, 일반 임야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임야는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있다?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습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그리고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공익목적 임야는 분리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공익목적 임야라는 것이 쭉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주로 이 공익목적 임야는 어떤 것도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특정 목적 임야는 주로 무슨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라고 그랬죠? 무슨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이런 것들이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특수 산림사업 지구로 지정된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임야라든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분리과세합니다. 주로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죠, 여러분들. 또 뭐 개발장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임야, 이런 식으로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요 제한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라든가 이렇게 범람하고 그 구역 내,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 그렇습니다. 그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임야, 이런 식으로 해서 범람하고 무슨 구역 내 임야, 범람하고 구역 내 임야, 이런 식으로. 물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안에 임야, 이런 것들도 다 약간 공익적 냄새들이 나고 뭐 그러니까 얘네들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할 냄새가 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에 따른 뭐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임야라든가 이렇게 범람하고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범람하고 또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눈에 이런 것들 기본서 할 때 익혀두라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시험에서 나올 때 단서가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답을 피하기 위해서 단서로 붙는 거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지나가다가 그냥 섭섭해가지고 맨날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 읽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하나이며 법 나왔죠? 구역 내이며 이런 것들 분리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산림보호 육성 등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익목적임으로써 분리과세한다. 법 나오고 뭐라고요? 지구 구역 내임야들이 그렇다.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122페이지에 공장입니다. 빵 2% 저율분리상 토지요. 007% 농지 목장이며 다 받고 이제 빵 2% 저율분리인데, 공장 토지용지 풀 때 거기 여러분들이 제목 옆에다가 공장 용지 옆에다 뭐라고 써놔요? 자, 얘 위치 면적을 보자. 공장도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그래서 위치 면적 써놓으시고요. 있을 곳에 있는지 기준 면적 이내인지 따집니다. 그래서 공장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군 읍면적 깡촌에 있죠.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면 볼것이 종합합산입니다.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뭐가 된다? 종합. 그 다음에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그 다음에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고, 자, 그럼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 이거 주라고 그랬어요.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보지 않고 뭐로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꼭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별도 합산되는 거 꼭 주의하라고, 이게 좀 예외적이니까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 근데 시지역에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더라도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별도 주시하고. 니은번 산업 및 주택 공급용 토지 그래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공장용지처럼 빵 2% 조율가세할 상당한 유관 토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전, 뭐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뭐 그 다음에 주택 공급용 산업 공급용 토지로서 무슨 공사 소유 토지야. 한국 투주택공사, 수산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종공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렇다. 그 다음에 그 아닌 것들도 엄청, 뭐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엄청 많이 있지만 기본서에 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좀 분리과세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리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4% 고율분리상 토지,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상 토지 007 빵이 4 비례세요.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007% 농지목장이며 빵 2% 공장 등 살성재산 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데 여러분 그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일반 교재 보세요. 122페이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얘는 시골이든 도시든, 도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토지용금제 풀 때 뭐만 본다고 그랬어요? 면적만 보고, 토지용금제 풀 때 면적만 보고 푼다고 그랬습니다.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요?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얘 면적만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면적을 추가하면 뭐가 되고? 종합이에요. 근데 이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뭐예요? 용도적에 따른 정배율이라는 걸 곱해서 구합니다. 이 용도적에 따른 정배율이라는 게 이게 그냥 제가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용도적에 따른 정배율이 몇 배고? 3배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자,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이게 4배고. 이 정도만 아시라고 그랬습니다. 표에 보면 이제 기본서에 보면 쫙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물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용도적에 따른 정배율을 이렇게 곱해서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기준면적을 면적 이내면 별도고 초과면 종합인데, 그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어요.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고 여기에 상업지역이 용도지역에 있다는 정비율은 3배입니다. 바닥 면적이 만약에 2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전체 토지가 만약에 1000제곱미터다. 자, 그러면 별도 화산 대상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일반 건축물의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라며요. 기준면적 어떻게 계산해?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 있다는 종비를 곱해서 2, 3은 6, 6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 이내야 별도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몇 제곱미터입니까? 전체 1000에서 기준면적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면적으로 초과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4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고 기준면적으로 초과면적,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런 거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교재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 그래가지고요. 자, 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 업종을 하려면 일정한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인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법인묘지용 토지, 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유통단지 안에 유통시설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이거 지금 받아서 적으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적으려고 그래요? 그냥 업종만 상상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막 속도를 어떻게 적으려고 그래요? 속기사도 아니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업종의 특성상이고 뭐 그냥 공유를 필요한 업종들이잖아요.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견인된 잡 보관용 토지,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뭐 이런 것들. 자, 이래가지고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 쫙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아까 보존산지 안의 의미로서 산림경영계획에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의미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의 의미야. 요거는 분리과세입니다. 이건 분리과세예요. 근데 법 나오고 지구 구역내 의미야. 거기서 나온 건데. 근데 준보존산지 안의 의미였죠. 준보존산지 안의 의미야. 요것들은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준보존산지 안의면은 별도 합산과세하고,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정도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교재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 그래서 이거 받고, 별도 합산 대상 제외 토지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별도 합산에서 제외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든가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게 뭐가 되냐면, 자,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고, 또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200건축물의 시가압 내기, 부속 토지 시가압 내기, 이 숫자도 기억하셔야 돼요. 2%에 미달할 때 이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 그래서 이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이에요. 이거. 그래서 바닥 면적을 물어보는지 제외한 토지를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저역 건축물, 이 저역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요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대지에다가 허름하게 그냥 건물 지어가지고 이게 상가니까 이건 다 상가 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시가압내기, 부속 토지 시가압내기 몇 프로? 2%에 미달할 때 이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뭐가 된다? 종합. 이따 문제 한번 응용된 문제를 볼 거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3번에 별도 합산에 제외되는 이 두 가지 기억 니은은 별표시는 꼭 기억하셔야죠. 얘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얘네들은 다 배운 것들이에요. 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다 종합합산 대상이 됐죠. 그래서 나대지 잡종지 원래 종합이고, 그죠? 나대지 잡종지 원래 얘네들 고양이 종합이고, 농지 중에서 법인 소유, 자, 농지요. 자, 또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요. 또 있을 곳에 있지 않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농지, 이런 것들 종합합산이었고, 목장도 위치 면적 따질 때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목장이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있는 목장이라든가, 앞동네 어디로 되어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목장 종합합산이었죠. 그 다음에 이면은
자, 종중소 임야라든가 또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를 제외한 개인 법인 소유 일반 임야는 종합합산이었고, 공장은 앞동네 어디로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고, 그 다음에 금방 나온 거 무허가 건축물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뭐가 된다? 종합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그 가액 미달, 즉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 토지 시가총액 몇 프로? 2% 미달할 때, 2% 미달할 때 이 저기 건축물 부속 토지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토지용 구분 한번 쭉 봤는데요. 문제 한번 쭉 또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는데 뒤에 가서 몇 페이지냐면 12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26번 별표 2개였고, 먼저 4번 문제는 뭐 쉽습니다. 한번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소유 전답가수원,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이고, 나머지들 다 분리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저일분리, 고일분리로서요. 5번 문제 같은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분리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아닌 게 없어요. 다 보면은 얘네들 쭉 기억번부터 이렇게 시옷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상보조로 줄 긋고 외울 게 아니라 상보조로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 분리대상이 되는 것들인데, 특히 미음, 그러니까 뭐 리을번이나 미음번, 비읍번, 시옷번 이런 것들은 딱 보면 공익목적의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30페이지 요 6번 문제 보면요, 지방세법상 분리대상 토지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분리대상 토지는 00 표준세율 007 빵24 비례세율입니다. 007% 농지목장이며 빵2% 공장 등 살성산 토지잖아요. 그래서 표준세율을 세분화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분리대상 토지 007 빵24를 알고 있는지. 1번부터 4번까지를 보면 다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자, 근데 5번 지문 보니 5번도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고요. 5번을 보니까 과세일련제 염전으로 실제 상호에 있는 토지, 염전은 분리상 토지이긴 한데 뭐예요? 빵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나온 거예요. 이걸 아까 처음에 007 빵24 이걸 분명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인 공장 용지에 대한 내용 중은 틀린 거였습니다. 1번 공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요? 위치, 면적이요. 위치, 면적. 그러면 보게요. 1번 군지역, 깡촌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입지 면적 이내니까,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요? 분리, 빵2% 분리여죠. 1번 틀렸고, 2번 시지역의 공업지역 내 존재하는 공장의 입지 면적 이내의 공장 용지. 자, 시지역의 공업지역이면 공장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네, 아니에요. 공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잖아요. 공장이 산업단지 공업지역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요? 분리.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특별시 산업단지 내에 존재하는 공장의 경우 입지 기준면적 초과 하고 볼 거 없네. 앞동네 보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이요. 자, 그래서 종합이고. 4번 광역시 지역의 상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지 면적 이내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으면 안 되죠?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봅니다.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요? 네?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4번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서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4번 이거 틀렸고, 5번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존재하는 입주 면적을 초과하고 볼 거 없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뭐가 돼요? 종합이 돼야죠. 종합이.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뭐 한번 보시면, 다음 지방세법상 별표시 하나 하고 볼까요? 8번은? 한번 8번은 별표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상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분리면 분, 별도면 별, 종합이면 종, 한 글자씩만 외우고 거기다 씁니다. 나대지?
종. 니은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접속토지. 금방 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 종이죠? 무허건축물의 접속토지 뭐예요? 종합. 그 다음에 디귿번 군직에 소지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접속토지. 에? 공장이니까 위치 면적을 따져봐야죠. 예. 군지역, 깡촌, 있을 곳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분리. 그 다음에 리을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뭔가 리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리듬이 따라 나와야지 보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거 뭐예요? 비과세되는 6개 제목이고 비과세고. 그 다음에 미음번 도시적 밖에 소지하는 법인 소유의 목장 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 목장은 토지 문제 풀 때 뭘 봐요? 위치 면적. 도시적 바뀌면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예. 고구락장 토지. 골프장 고구락장 토지는 뭐예요? 고율, 분리. 예. 분리고 분. 시옷번 건축물이 또 나왔는데 건축물의 시가편액에 해당 부속토의 시가편액에 2%도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한 토지 뭐가 돼요? 종합. 그래서 분리상이 되는 것은 디귿, 미음, 비읍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9번 문제는 보세요. 어떤 거냐면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 합산상 토지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토지용 구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문제를 많이 풀 때 정확히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별도 합산상 토지로 옳은 거는데 쭉 보니까요, 여러분. 4번 보겠습니다. 4번.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요. 법령이 정하는 부속토지.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요거 좀 특이해서 알아둡니다. 철거 멸실됐어요. 건축물이나 주택이. 그러면 나대지 상태니까 종합합산과세 할 것 같은데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이게. 그래서 별도 합산과세한다는 거 4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얘가 특이하게도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1번은 뭐 회원적으로 부착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고율분리고 2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가 됩니까?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 3번 도시적 밖에 법정 기준 면적을 초과한 이거 볼 거 없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뭐가 돼요? 종합. 이런 것들. 5번은 뭐 고율분리고요. 자, 그래서 4번은 요거 한번 특이하니까 알아두고요. 한번.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쭉 제가 읊어드렸던 것들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도로교통법에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행연습장, 코스염장을 상상하시면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니까 공지상태여도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이번에 항만법에 따른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같은 것도 업종의 특성을 상상해보면 공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3번 장상되게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비어진 토지. 그냥 지목이 비어진 토지는 비과세인데 토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예요. 근데 이렇게 장사 등이라는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공원묘지죠? 무슨 추모공원 그 공원묘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업용 토지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공지를 필요로 하고요. 4번 사용 승인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속토지 또 나왔네. 이거 뭡니까? 종합입니다. 얘는 종합이고. 5번 보니까 두 번째 줄 보세요.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도 딱 보면 공지에다가 폐기물 매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면적 공지 필요한 업종이니까 뭐다?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11번 같은 것도 보면 11번도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토지 중에서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 분리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루, 별로. 누진세율이죠? 이거 뭘 고르라는 거예요?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대상 토지를 고르라는 문제죠? 종루, 별로 고르라는 거잖아요. 과세 표준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를 고르라는 거니까 종류별로 고르는 겁니다. 1번은 과세일련제 군지역의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수요하는 과수원. 농사 짓고 있고 개인 수요 과수원
보니까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군지역, 깡촌. 그러니까 뭡니까? 분리. 분비. 얘는 비례세율이죠? 007% 비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건축보통 관계법이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뭐가 돼요? 종합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3, 4, 5번은 다 분리상 토지니까 분비, 비례세율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 나오면 과세표준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 골라라. 종류별로 고르는 문제예요. 이 문제였습니다. 자, 세율하고 묶어서 응용된 문제였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도요. 12번도 여러분들 종합합산 고르는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과세균련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고난도 문제인데요. 건축물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건축물 연면적이 부속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고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2억이고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120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렇게 건축물 가격이 나오고 부속토지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돼요.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 몇 프로? 2% 미달할 때, 2% 미달할 때 그걸 떠올려야죠. 네,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이요. 자, 120억 원에 얼마요? 2%. 자, 미달하니 따져봐야죠. 120억 원에 2%면 얼마입니까, 이거? 120억에 2%면 얼마예요? 예? 2는 4, 1은 2, 얼마입니까? 2천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죠? 2억 4천. 2억 4천이에요. 자, 그러면 2억 4천이에요. 2억 4천. 그러면, 자,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2%, 2억 4천보다도 이게 더 미달하잖아요. 자, 이게 더 크죠? 이럴 때는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토지가 부속 토지 가격이 120억이고 이게 지금 건축물 가격이 시가총액이 얼마나요? 2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억짜리 120억짜리 토지가 2억짜리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그런 거죠. 악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120억짜리 땅에다가 그냥 나대리 상태로 팔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보유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허름하게 건물 세워가지고 이게 상가 건물이니까 이거 다 상가 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 토지 시가는 몇 프로? 2% 미달할 때 저역 건축물. 자,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1번 볼게요. 건축물의 가액이 부속 토지 가액의 2% 미만하므로 3,000제곱미터 전체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저역 건축물 요거 바닥 면적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얼마? 3,000제곱미터잖아요. 전체가 3,000이고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200. 그러면 전체 3,000에서 바닥 면적 별도, 요건 별도잖아요. 이 별도 합산 면적 200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가 종합이니까 자 3,000에서 200 빼는 얼마? 2,800제곱미터가 뭐가 된다? 종합합산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봅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적 배율을 곱해서 계산한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토지다.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해서 구하잖아요. 그래서 바닥 면적 200이니까 상업적이 있으니까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3배해서 600 이거 아닙니다. 요거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만약에 이 건축물의 가격이 만약에 4억이다. 자, 그랬을 때는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 2%보다 작은 게 아니라 더 커. 이럴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해서 2, 3은 6, 600제곱미터는 별도, 나머지는 뭐 종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보다 2%보다 클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처럼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편액의 2%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이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토지 시가편액이 2%보다 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원래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주겠다는 적용비를 곱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초과면 종합,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떨떠름한 표정인데.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같은 것은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토지 시가편액이 2%보다 더 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을 때는 이렇게 하는 2번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을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200제곱미터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어떻게 해요? 2800제곱미터.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희 건축물 바닥 없는 토지로 봐서 바닥 면적은 별도 제외한 토지는 종합, 이렇게 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딱 한번 알아두면 이런 거 나오면 건축물 가격이 나오고 토지 가격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를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봅니다. 29회 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토지는 그랬는데 1번 보니까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따른 지정 문화재 안에이며, 딱 보니까 법 나오고 무슨 임야인데 무슨 지정 문화재 안에이니까 분리과세할 냄새가 딱 나죠? 법 나오고 구역내에서 이거 분리과세하고. 2번이요.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 토지. 딱 보니까 이것도 공익 목적의 냄새가 나잖아요. 이것도 빵 2%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고. 3번 답이 쉬웠어요. 29회 때 맨날 한 거잖아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 건축법 등 관계법 등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뭐가 됩니까?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 이거 3번이에요. 여러 번 나온 거고. 4번입니다. 자연공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전 환경주간이며, 이게 4번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 아닌 거로 해가지고 이게 또 시험에 또 나왔었는데,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림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분리. 5번 개발전개의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며, 이거 맨날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림이 하면서 맨날 읽은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분리.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림이 알았어요. 이런 것들. 단서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봤고요. 15번 문제 같은 것도 25회 때 박스형 문제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상의 구분, 종합별도, 분리상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본 보니까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수연한 임야, 종중소유 농지, 종중소유 임야는 뭐가 됩니까? 분리. 니은번 체육시설 설치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요거 별도 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업용 토지예요. 회원제 골프장 토지면 고일분리인데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고 요거 원형이 보존되면 분리입니다. 이거. 별도입니다. 이거. 사업용 토지로 봐서. 그 다음에 디귿번 과세기 1년제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한 토지. 저한테 배운 분들은 맨날 옛날부터 공장, 염전, 터미널 맨날 했던 거예요. 염전이요. 빵 2% 제일 불리죠? 니을번 도로교통법에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용 토지는 저한테 배운 분들은 맨날 운전면허 에피소드 들었던 거고요. 그러면 운전면허 토지는 뭐예요? 별도. 자, 합산 대상 토지를 의지하는 토지가 별도고. 그러면 일단 기억하고 디귿이 확실해요. 자,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분리 확실해요.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무조건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을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골라야 돼요? 니은, 리을을 골라야죠, 여러분들. 자, 니은, 리을.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문제 푸시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용 구분을 쭉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토지용 구분을 분리별도 종합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길 바라고 이제. 자, 재산세 납세무자인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납세무자 저 요약을 좀 보고 올게요. 요약을 좀 보고 옵니다. 앞에 보시니까 교재 몇 페이지냐면 123페이지입니다. 포인트 27 별표 3개 합니다. 재산세 납세무자가 시험에 아주 자주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나오는 건데 요게 최근에 29회 좀 소홀히 됐단 말이에요. 뭐 종합문제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로 막 나오고 소홀히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납세무자 올해는 별표 3개 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교재를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27번 보니까요.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그러고 보니까 정신없이 수업만 했네. 오늘 그렇잖아도 몸도 뻑적지근하고 그럴 텐데. 고개를 드시고요. 예, 그 스트레칭부터 합니다.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아이고.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오르도록 합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공부하시는데 뭐 또 아니면 살아가시는데 시련이 되는 뭐 진짜 태풍처럼 폭풍이 막 그냥 폭풍이 그냥 한 번 지나간다 자리에 또 폭풍이 오고 막 이렇게 계속 막 그렇습니다, 올해. 하여튼 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이겨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든 우리가 삶이든요. 123페이지 보시니까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원칙 사실상 소유자예요.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 납세의무자입니다. 재산세는 실질 과세원칙 규정되니까 원칙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납기 개시일 현재 아닙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기준일 현재고, 그 다음에 또 공부상 소유자이다 그러면 틀려요.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보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근데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요. 이거 맨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공부상 소유자가 권리 변동이 있는데 이건 기초과정부터 배운 거예요. 뭐냐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 배우신 분도 계실 건데,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매매하는데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하죠.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됐다.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해요. 만약에 등기도 5월 30일 잔금도 치르고 등기도 됐다. 당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굽니까? 매도인 갑이에요, 매수인 을이에요? 매수인 을이죠. 뭐 6월 1일 날 봤더니 완벽하게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과세 6월 1일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 잔금은 5월 30일 치러줬는데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재산세는 당연도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그러면 재산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6월 1일 현재 재산을 뭐예요? 5월 30일 잔금 치렀으니까 등기 아직 안 됐지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아까 원칙 사실상 소유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이따 뒤에 나오지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사실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6월 10일까지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시장군수한테 계약서 첨부해서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공무원이 딱 봤더니 5월 30일 잔금 치렀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등기 아직 안 됐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6월 1일 현재 재산 사실상 소유하는 자 누구예요? 매수인을.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리 변동이 있는데 보세요.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얘가 공부상 소유자고, 얘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고. 그러면 신고를 해 주게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언제 잠출 이런 거 몰라.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권자 이걸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다만 종중수임을 등기하거나 신고하면 그때 누구고? 종중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지분권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로 보겠습니다. 지분권자 봅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아닙니다. 지분권자 각자고. 그 다음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학자입니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뭐 최연장자로 한다, 아니면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아닙니다. 공유재산 누구다? 지분권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인 갑과 을이 갑한테 을이 소송을 제기해서 서로 소유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입니다. 그럴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예요.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OX요. X입니다. 제가 모의고사 출제했는데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그렇다잖아요. 아니고 누구다? 사용자입니다, 여러분들. 사용자.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냐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9월 달이면 언제? 한참 미진데 9월 말 되면 내가 이런 얘기 한 것도 까먹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간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니까 8월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세법이 좀 문제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느낌은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약간 비용적으로 출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9월 모의고사는 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한다고 했는데 난이도를 높였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모의고사 여태까지 출제할 때 보면 문제를 출제해놓고 문제를 바꿔버려요. 나중에 이제 검토해달라고 왔을 때, 편집하고서 검토해달라고 왔을 때 최종 인쇄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딱 봤더니 나중에 대충 상중한 난이도를 맞춘다고 맞췄는데 요거 출제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우수수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틀릴 것 같아가지고 점수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마지막에 문제를 바꿔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답을 좀 고르기 쉽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를 바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 그냥 좀 모의고사는 대충 봤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8, 9개는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서 출제하고 그래요. 마지막에 막 바꿔요. 요건 꼭 출제하고 싶은데 출제하면 어지없이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바꾸고 많이 좀 맞출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상중한 난이도를 고심하면서 이렇게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교수님들은 일단은 그냥 한번 그냥 좀 경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모르겠다 그냥 막 출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비용적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보통 점수들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실망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어차피 난이도 좀 이상한 거라든가 좀 높은 거라든가 지저분하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영 모의고사 과정이나 백선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집어넣어서 하거든요. 왜냐면 꼭 모의고사에서 점수 안 나오고 기분만 팍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너무 쉽게 하면 또 안 되지. 또 다 거의 다 그냥 한두 개 틀리고 다 맞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잘 나오고, 그렇지 않은 수업을 좀 충실히 들은 사람은 잘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못 맞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 다만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라든가 좀 아니면 조금 이런 거 좀 혹시나 보고 가야 될 거 이런 것들은 동영이나 백선에 다 집어넣어서 보고 가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쪽지게 특강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마지막 이런 총정리 특강하거나 이럴 때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점수 잘 나와도 신경 쓰지 마시고, 안 나와도 신경 쓰지 마시고, 마지막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두고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사용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요. 자,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매수계약자예요.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입니다. 두 번째,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도 실제로 권리변동은 됐다고 봐서. 다만 한 가지, 여기 보세요. 이 두 가지는 그럼 여러분이 그 교재를 통해서 지금 문제집 본 거고, 요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알아둡니다. 이건 예규 내용인데,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법인과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아니라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잖아요. 그럴 때는 자, 누구냐면 매도계약자인 법인 압수무자가 돼요. 그래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매수계약자고요. 자,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구다? 그때는 법인입니다. 매도계약자인 법인. 이런 것도 지방세법규범 통칙 하나 알아두시고요.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교재 봅니다.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신탁법에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다? 수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이 기생 재산인데요. 엔드 상속 등기 안 됐다.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고, 누가 사실상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신고를 해주는데 그것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과세권자는 상속 순위를 보고 시효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통보받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주된 상속자를 납세하면 저러는데 주된 상속자 결정이 제 1순위는 누구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다 1이고 아들이든 딸이든. 그 다음에 배우자는 5할 가산에서 1.5입니다. 상속 순위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땐 누구?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에 양도양수가 했다. 6월 1일 날 오전 12시에 딱 잔금을 치렀다. 누가 납세무자? 양수인, 매수인입니다. 양수인.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에요.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은 괜찮아요. 6월 2일 날 잔금 치렀다? 누가 납세무자예요? 매도인. 자, 6월 1일까지 잔금 치르면 누구고? 매수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수입하는 자가 되는 거.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 누구다? 수입하는 자요. 자,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봅니다. 주택에 이따 문제 나올 건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 면적비로 아니고 뭐 시가 편액비로 나누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요거 납세 의무자, 요거 헷갈려하는 분도 계시는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자, 그럴 때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계산했어요. 이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따 또 나오고, 세액 계산했어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는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따로따로 봐봐요. 평가예요. 그래서 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 비율이요. 만약에 이 시가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나온 저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의리,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될 때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로 하는 거고,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면적 비율로 바꾸겠죠? 바꾸면? 네, 요거 주의하고요. 또 추가해서 알아두시고. 됐습니다. 뒤로 가시면 여러분이요, 납세무자 문제가 나와요. 자, 문제가 나오는데, 납세무자요. 134페이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포인트 27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